근데 수술하면 굉장히 열심히 보게 돼요. 그 수술한 부위를.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다 보이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이제 비대칭이에요. 이런 건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광대의 볼륨이 좀 부족한 경우에 지방을 넣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꺼진 쪽을 좀 더 올려서 반대쪽이랑 이렇게 비슷해 보이게 맞추는 방식으로 지방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비대칭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비대칭과 눈밑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형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양쪽이 다르다, 짝짝이다,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뭐 눈밑뿐만이 아니라 쌍꺼풀 같은 경우가 더 많죠. 눈 위쪽 수술하는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코 수술을 했는데 콧구멍이 다르다, 뭐 콧볼의 모양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쌍꺼풀 크기가 다르다, 뭐 한쪽 눈이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뭐 라인이 좀 다르다, 뭐 눈밑 같은 경우에도 뭐 한쪽이 더 나와 있다, 보랑이 더 진하다, 뭐 정말 한쪽이 약간 더 불룩한 것 같다, 좀 더 꺼진 것 같다. 비대칭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람의 얼굴은 원래 대칭이 아니다, 원래 양쪽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봤을 때 양쪽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수술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냐? 수술하기 전에는 굳이 그거를 살펴보지 않아요. 내 얼굴이 양쪽이 다른 거를 굳이 찾지 않는다고요. 그거 왜 안 찾냐? 그냥 원래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내가 얼굴에 대해서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얼굴이 어떤 과정을 겪은 후에 좀 달라졌나?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다르더라도 내가 뭐 그냥 어쩌겠어요. 원래 이런 건데.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수술하면 굉장히 열심히 보게 돼요. 그 수술한 부위를.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다 보이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이제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눈밑 수술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비대칭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이유가 이 비대칭을 맞추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은 맞출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비대칭 못 맞춘다. 비대칭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대칭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비대칭에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통 보면 눈밑 지방 양만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골격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뼈. 제일 깊이 있는 게 뼈잖아요. 뼈부터 시작을 해요. 뼈부터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안구도 다르고, 당연히 눈밑 지방 양도 다를 거고, 겉에 쪽에 있는 근육도 다르고요. 그 겉에 있는 피부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만 밑으로 내리잖아요. 이것만 갖고 어떻게 나머지를 다 맞춰요? 심지어 막 눈의 높이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눈이 잘 보면 이렇게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이 약간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죠. 내 얼굴이 양쪽이 다른 거를 굳이 뭐하러 거울을 보면 찾아봐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알게 돼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맞출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비대칭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비대칭의 어떤 정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현재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이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수술의 결과를 판단을 할 때 한쪽씩 비교를 해보시라 그래요. 양쪽을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양쪽을 그래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정도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재배치를 할 때 그럼 한쪽이 많이 불룩하고 반대쪽이 좀 덜 불룩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쪽 지방이 더 유독 많이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재배치를 할 때 그 많이 나온 쪽 지방을 좀 더 많이 밑으로 내리면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불룩한 정도는 좀 더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불룩한 쪽은 보면 골격 자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내리다 보면 골격이 있으니까 오히려 꺼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지방을 밑으로 내리면 그 내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불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양쪽을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쪽 자체의 눈밑 모양의 개선이 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가장 그 부위에 맞게 최선의 모양으로 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반대쪽에 맞추려고 뭐 조금 더 한다든지 조금 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 자체의 눈밑 지방에 나온 정도나 눈물꼬랑 꺼짐 이런 게 개선되는 게 오히려 덜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쪽이랑 맞추려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이유는 눈밑 모양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양쪽을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가 목적을 잃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비대칭에 대해서 수술 전에도 그러면 양쪽이 좀 맞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술은 각각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근데 하고 나서의 모양이 하기 전보다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수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광대의 볼륨이 좀 부족한 경우에 지방을 넣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꺼진 쪽을 좀 더 올려서 반대쪽이랑 이렇게 비슷해 보이게 맞추는 방식으로 지방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방을 내가 완전히 이 구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다른 부위에서 빼와서 넣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통해서 조금 비대칭을 맞출 여지는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걸 줄여서 맞추는 게 아니라 꺼져 있는 거를 더 넣어서 이제 맞추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은 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칭을 완전히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비대칭을 맞추려고 수술을 처음부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을 드려요, 상담할 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고 진짜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비대칭만 맞추고 싶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게 돼요. 왜 그럼 이렇게 양쪽이 다르냐,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이 복잡한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뒤쪽에 있는 이 척추가 있잖아요. 뒤쪽이 척추 라인을 이제 기둥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자라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얼굴을 예를 들면, 얼굴이 생길 때 머리부터, 이 머리 쪽부터 생겨서 쭉쭉쭉 자라서 눈 생기고 코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뒤에 한 기둥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만난다고. 양쪽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자라고 이쪽은 이쪽대로 자라서 이렇게 만나요. 기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 자라서 만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만나요? 이게 정말 다 가운데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좀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상태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도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기 얼굴이랑 어른 얼굴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얼굴이 자라는 거에 있어서 머리 쪽은 엄청 많이 자란 상태로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근데 아래쪽 있죠, 이 하관, 턱뼈, 이 부분은 굉장히 발달이 덜 된 채로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점점 발달이 돼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턱이 발달할 때 우리가 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씹으면서 근육도 발달하고 씹는 거에 의해서 뼈도 점점 성장을 하는데, 이 씹어지는 게 양쪽이 똑같이 씹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턱이 자라는 게 똑같이 자라질 않아요. 턱이 뼈가 자라는 게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많이 자라고 짧게 자라면 이렇게 휘겠죠. 그런 영향들도 있다. 그래서 물론 아주 복잡한 게 있어요. 발생학은 사실 되게 복잡한 한 분야예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양쪽이 다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 원래 다르다. 누구나 다르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어떻게 맞춰요? 그 정도가 막 너무 심하게 될 수도 있죠. 진짜 이거는 수술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막 이럴 정도로, 한쪽은 예를 들어 뭐 비슷하게 눈밑이 약간 불룩하고 했었는데 한쪽은 그대로 불룩하고 한쪽만 됐다. 이거는 문제죠. 그런 비대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비대칭. 각각 잘 됐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잘 됐는데 양쪽을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 좀 비대칭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먼저 좀 알고 이렇게 수술 받으시면 좋고요. 눈밑 할 때 또 비대칭적인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애교살이 다르다.
눈밑지방이 불룩할 때는 애교가 잘 안 보이다가 눈밑지방이 재배치가 되면서 애교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애교가 생겼는데 양쪽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죠. 원래 다르니까. 근육도 다르다니까요. 안구가 돌출된 정도도 달라요. 보통 보면 한쪽 눈이 크잖아요. 큰 쪽이 눈 뜨는 힘이 좋아서 왜 쌍꺼풀이 생기는데 난 한쪽만 좀 생기고 반대쪽은 안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쌍꺼풀이 생기는 쪽이 보통 눈 뜨는 힘도 좋고 눈이 좀 큰 쪽이에요. 보통 눈이 큰 쪽이 약간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니까. 그러니까 눈도 좀 나오고 돌출되고 그러면서 그쪽이 눈이 크고 시원하고 이쁘고 다 그쪽이 좋은 그런 반면에 반대쪽은 아무래도 눈이 그 뜨는 힘도 좀 약하고 그리고 약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뼈 자체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안구도 당연히 조금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안구가 좀 나와야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애교살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안구가 들어가면 당연히 애교살이 덜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르면 애교살의 모양도 다르겠죠.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 보면. 근데 이제 하고 나면 내가 없던 잘 안 보이던 애교살이 보이게 됐는데 양쪽이 다르다고 막 비대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 비대칭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형 수술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눈밑 수술할 때도 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눈 위쪽 수술할 때가 더 심하죠. 비대칭은 그냥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말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양쪽 눈이 똑같지는 않지만 크기라도 좀 맞추려고 한쪽이 크고 한쪽 작으면 너무 티나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할 때 항상 얘기해요. 절대 대칭이 맞을 수 없다. 수술 전에 항상 얘기를 한다고요. 강조를 하고 알겠다 그러고 수술하시는데 하고 나면 짝짝이라 그래요. 원래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걸 많이 느껴요. 실밥 뽑으러 왔을 때 이미 다르다고 막 짝짝이라고 막 이렇게 한 4일째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4일밖에 안 됐다고. 앞으로 진짜 더 많이 변할 거라고. 부었을 땐 당연히 더 차이가 커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대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누구나 좀 다르다. 남들이 뭐라고 할 정도면 조금 표시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좀 뭐 몇 달 지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는 있지만 막 실밥 뽑으러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빠르다. 그거 뭐 거기만 다르겠어요. 얼굴이 다 다를 텐데 아직 붓기도 다 안 빠졌는데. 그래서 보통 한 달째 경과를 보니까 그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돼요. 경과가 어떤지. 너무 걱정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대칭과 눈밑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